아무 탈 없이 잘 지내던, 거기에다 아기까지 낳았다는 아북이 이혼을 한 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북의 집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도 받았던 소 200마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모든 가족들, 특히 부모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이 세상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생각하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그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란 생각도 합니다. 9살의 나이에 노인과 결혼한 아이 소식도 있고 부모의 손에 끌려가 강제로 결혼하는 아이들 이야기도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평범한 일들이 실은 기적 같은 일인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난한 나라 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그들과 살던 신부님은 2010년에 돌아가셨지만 소소한 일상을 담은 책을 통해 삶의 흔적을 잠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에 들어있는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입니다. 지난 부활절쯤 아북이 갑자기 나타났다. 인물도 좋고 재능도 많아 사람들이 좋아하던 여자아이 아북. 작년에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집안 어른들에 의해 반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던 아이다. 소 200마리에 팔려가 남편을 따라서 나이로비로 이사를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매일 미사 시간마다 마이크를 잡고 노래 선창까지 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예전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정에 잠시 다녀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두 달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는 걸 보면서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살짝 불러 물어보았다. 아북은 1년 동안의 사연을 쭉 이야기했다.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북이 더 이상 수줍음을 잘 타는 10대살의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단련된 어른이 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아북의 고집은 그에게 플룻을 가르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바였다. 아북은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몇 번씩이고 잘 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곤 했다. 아북은 남자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때론 어른들 앞에서조차 끝까지 물러서질 않곤 했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쳐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나칠 정도의 똥꼬집이 때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굽히지 않고 달리게 하는 큰 원동력 같은 에너지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북은 중학교를 마칠 때쯤에 같은 반의 꾸아인이라는 아이와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꾸아인은 주루주가인, 반에서도 항상 수석을 하여 밴드부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악보를 완벽히 읽을 수 있어서 새로운 곡의 악보를 던져줘도 내 도움 없이 몇 분 만에 연주를 해내던 아주 명석한 아이였다. 몇 년 전 처음으로 밴드 합주를 한 뒤 소감문에 음악도 하느님의 창조물이라고 했던 신부님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면 그 누가 창조할 수 있을까요? 총과 무기를 녹여서 트럼펫과 클라리넷을 만들어 톤지에서 수십 년간 들려오던 총소리 대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감동적인 글을 쓴 감성이 아주 풍부한 아이도 바로 이 아이, 꾸아인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아북은 꾸아인의 아이까지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맺어질 수 없는 사이임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딩카족 여자를 맡기 위해선 소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북은 중학교까지 마쳤으니 꽤 많은 양의 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딩카족이 아닌 꾸아인의 집은 소도 없었고 홀어머니의 힘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도움 없이는 학비를 낼 수도 없을 정도의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른 채 친척 집으로 가서 어른들에 의해 미리 계획되어 있던 결혼을 강제로 해야 했던 아북은 그때 벌써 임신 2개월 정도였다 한다. 그것을 혼자서 간직하며 그렇지 않아도 힘들기 그지없던 아북은 다른 사람도 아닌 부모에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친척들에 의해 보쌈을 당했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아무리 크다 한들 15살인 아북의 힘으로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는 문화라는 거대한 물살에 맞설 수는 없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남편 측에서 벌써 200마리의 소를 지불했으니 남편과 같은 방에서 잘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 말씀에 복종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북은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하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 그것은 아북의 강한 고집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것은 또한 강한 문화의 물살에 떠내려가던 아북이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지푸라기 같은 것이었다. 아북은 첫날 밤에 남편 된 사람에게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다. 결혼식 일정이 모두 끝나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때의 상황과 심정, 그리고 앞으로의 결심에 대해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했으니 사랑에 기반을 두어야 할 정식 결혼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잘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벌써 그의 아기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전부 해버렸다. 목숨을 건 위험하기 짝이 없는 폭탄 선언이었다. 소를 지불하여 하나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남편의 입장에서 아북에게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또 자칫하면 살인을 마다하지 않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는 사랑을 돈이나 폭력으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는지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아북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한다. 그로부터 7, 8개월이 지난 뒤 아북은 아이를 낳았다. 모든 가족은 그 남편의 아기로 생각을 했지만 아북과 남편만이 그 아이가 꾸아인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이 지나도록 꾸아인에 대한 아북의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안 남편은 아북과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결혼 때 지불한 200마리의 소는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조건 하에. 이렇게 아북은 승리를 하고 다시 돌아왔다.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던, 거기에다 아기까지 낳았다는 아북이 이혼을 한 채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아북의 집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다. 무엇보다도 받았던 소 200마리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모든 가족들, 특히 부모에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아북의 부모들이 순순히 엄청난 양의 소를 돌려줄 리는 없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아북도 아니고 아북의 남편도 아니며 아북의 부모도 아닌 바로 꾸아인이었다. 그가 아북의 가족이 소 200마리를 고스란히 다시 넘겨줘야 하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아북이 돌아온 날 꾸아인은 그 마을에서 사라져버렸다.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진 꼬아인이 언제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괜히 남아있다가 큰 화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소 200마리를 갚을 능력이 없는 꼬아인이 도망을 가야 한다는 것은 여기선 뻔한 공식과도 같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사라진 꼬아인에게서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다. 서너 달 전부터 이곳에 새로운 통신망이 생기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신은 아북이 돌아온 날 저녁 북수단의 아랍인들 지역인 얄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와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먼 곳으로 도망간 것은 아북의 가족들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피해간 것도 있지만 아북을 자기가 데려오기 위해 지불해야 할 200마리의 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또 다른 이유라고 했다. 얄라라는 곳은 대량 학살로 신문지상에 자주 보도되었던 다르푸르 지역의 한 도시인데 비정부 단체들이 많아 영어를 할 줄 아는 꽈인이 임금 높은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꽈인은 아북이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할 수 없지만 자기를 기다려주기만 한다면 10년이 걸리더라도 200마리의 소를 준비해서 꼭 데리러 오겠습니다. 는 것을 아북에게 반드시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하며 울먹였다. 그것을 전해들은 아북도 울먹이며 언제까지든 그렇게 기다리게노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아무리 임금이 높다 한들 200마리의 소값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해야 하는지 꽈이는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첫사랑을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칠 비장한 각오를 한 꽈인도 그렇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싸우며 걸어온 아북도 대견스럽기 그지없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한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홀로 투쟁들은 이 세상을 좀 더 가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게 하는 강한 힘이 아닐까. 첫사랑의 진실되고 순수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의 초심의 향수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그렇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지닌 것은 그 가치 있는 순수한 것들을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의 고귀한 똥꼬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돈주의 견우와 직녀가 만날 7월 칠석이 정말 찾아올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순수하고 참된 가치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남녀의 반듯하고 고귀한 사랑, 아북의 똥꼬집, 그리고 꽈인의 앞뒤 재지 않는 비장한 각오가 7월 칠석의 만남 그 자체보다 더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프리카 수단의 남쪽 톤지에 이리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만났을까요? 함께 아기를 키우며 알콩달콩 보통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들의 소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